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원래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초원의 길, 예, 성산군의 초원의 길,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이라는 우리 지난번에 러시아 갔다 온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쭉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톡톡 세계사 조지 프리드먼 통일은 미국이 사는 한국 통일은 미국이 사는 길이라는 방송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7시에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톡톡 세계사를 하는데 어제 한 방송이 7,90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딱 끊겨버린 거예요. 끊겨버리고 유튜브 코리아가 이거를 무슨 메타 태그 정책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비공개로 강제로 비공개로 돌려버리고 일반 분들이 못 보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왜냐면 우리 지금 통일 전략하고 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 플러스 통일 전략,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거를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면은 그건 국민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국민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부 다 훼손되는 거죠. 언론 탄압인 거죠, 사실. 뭐 그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유튜브의 수많은 동영상들, 예.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고 뭐 유언비어적인 그 수없이 많은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예. 그것들은 어떻게 공개가 되고 우리가 어제 한 말 중에 뭐 우리가 쌍욕을 한 게 있나요? 아니면 무슨 뭐 야한 말을 한 게 있나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가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국제 정치에 대해서 혹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이 본 방송은 많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포기하니까 여러분 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언론 탄압에 맞서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시고 좀 다운로드 받아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생중계로 나가버리면은 다운로드를 지금 받으려면 이게 업로딩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 7시에 해가지고 한 2시간 따지고 올라가면 거의 뭐 1시나 새벽 1시나 2시나 이 정도 돼야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좀 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퍼뜨려 주십시오. 퍼뜨려 주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고 언론 탄압에 저희와 함께 맞서 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성상훈의 톡톡 세계사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하고요. 공산 제국주의의 100년 전쟁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심동보 제독님의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국제 정세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한국의 반응, 맹세히에 이런 것들, 맹세히에 닥치고 외신 읽기 매주 목요일 7시고요. 매주 금요일 2시에는 그 김규나 작가의 선전포고 매주 금요일 2시입니다. 예, 오후 2시.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는 누구죠? 용상 오빠와 상훈형의 박정희 프로젝트 뭐 이 월화수 뭐 금금 6개 방송이 나가는데 모든 저작권은 우리가 다 풀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려주시는 겁니다. 야 이거 황당한 게 이 무슨 저희 방송을 보시면요 이게 우리 관리자 화면인데 저런 식으로 비공개 우측 상단에 비공개 상태로 잠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야 이거 황당한 거죠. 이게 제목이 트럼프 내년에 문재인 김정은 정권 교체하는 이유. 아니 미국에서 지금 계속 김정은 정권 교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한국 정권 지금 석탄 문제 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하겠다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건데 그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걸 보고서 거기다가 제재 건 분들한테
그 구구당 한번 쳐보세요. 그러게 되면 지금도 뭐 박근혜 딸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예. 뭐 딸이 합성이고 뭐 해서 뭐고 누구죠? 그 최순실 딸 뭐 예. 그게 박근혜 친딸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는 다 올려놓고 있으면서 예. 저게 뭐가 잘못된 게 저걸 왜 아니 이게 아니 아니 뭐 지금 보니까 메타태그 뭐 정책 위반이라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해야 하는데 왜 앞전에 방송은 메타태그 정책 위반이란 그게 안 뜨고 지금은 또 메타태그 정책 위반이래 가지고 강제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구글 본사 이메일 주소가 저희가 지금 이 방송 하단에 게재를 해놨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당하면은 직접적으로 저기다가 저기 메일을 보내십시오. 그럼 미국에다 보내면은 미국에서 한국 지사에다가 여기 뭐야 하고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제 한국 지사가 저기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구글 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이재현 씨가 민주당 뭐 정치발전위원회인가 그 부위원장으로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친북 정권에 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구글 코리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그죠. 값어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누가 봐도 그렇죠. 아니 그게 뭐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술을 드시는 사람인데 네. 오늘 하루만 술 안 먹고 들어왔다고 해도 네. 술 먹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의심을 줄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기 구글 본사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CIA 뭐 저기 청와대 등등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 가지고 장난치는 거 네. 해가지고 그 저기 그거에 엄정하게 경고를 2번이나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글 본사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게 진짜 아니, 그 진짜 구글할 거 당신들이 한번 쳐봐도 알 거예요. 이게 구글에 보게 되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쓰레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네. 뭐 그 이제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야한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별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뽀조시 보여주면서 그죠, 예. 아니 저기에 무슨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뭐 요런 원래 언론의 번연의 임무가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거고. 뭐 똥구멍 빨라는 게 언론이에요. 네. 씨. 아, 그 국제 정세,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 조지 프리드먼 책에 나오는 내용들과 현재 돌아가는 그죠? 이슈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 탄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구글에서 저기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섹스, 포르노 이런 거 한번 저기 쳐보십시오. 그 저 성인 영화 이런 거 겁나게 나옵니다. 애들 거기서 다 그런 거 지금 다운로드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왜 삭제 안 하고 우리가 하는 뭐 이런 게 왜 정권에 조금 치명적인 이야기들 하니까 아니,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네. 김일성을 칭송하는 네. 북한 영화도 유튜브에 또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 그건 유해성에서 어떤 게 더 유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독재자를 찬양하는 영화가 유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 뭐 국제사회를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네이버 부사장이 그 청와대 국민소통 뭐 비서관인가요? 글로 갔고 그쪽으로 갔고 구글 전략기획본부장이 민주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거 같으면 지금 언론 탄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뭐 며칠 전에도 뭐 KBS인가요? 뭐 거기서 또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 가지고 뭐 제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야기하고 자꾸 매체들이 계속 유튜브에서 보수 매체들이 방송을 많이 한다 등등 해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채널 때려잡기 군기 잡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더라고요. 예. 아니 자기네들이 할 때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라고 쳤을 때 저 한번 쳐보세요. 지금 그 구글 하시는 분들이 직접 쳐보게 되면 박근혜라고 쳤을 때 욕하는 거하고 칭찬하는 게 몇 개나 맞긴 하고 이게 자기들이 할 때 이건 정말 야 지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고 이런 참 이런 게 언론 탄압입니다. 보면 언론 탄압 지금 저희는 왜냐면 언론사기 때문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제재하는 거는 이건 언론 탄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하게 지금 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화면 보시면 어제 우리가 했던 방송이 이겁니다. 트럼프 내년 문재인 김정은 정권
교체하는 이유. 교체하지. 예. 자, 오늘은 내용을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PPT를 제대로 많이 못 넣는데 오늘은 충분히 오늘 PPT 넣을 시간을 만들어준다. 구글 코리아한테 매우 감사합니다. 예. 한번 저 PPT 영상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어제도 우리 넣으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안 넣었죠. 화면 보시면요, 저기 8월 24일 새벽 왼쪽에 있는 화면이 00시 02분에 제가 휴대폰으로 캡처를 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3시간 24분 후인 03시 26분에 그 핸드폰으로 내가 자달라가지고 캡처를 떴다. 왜냐면 자꾸 조회수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이 00시 02분에 캡처 뜬 게 조회수가 5634였고 좋아요가 872였습니다. 근데 3시간 24분 후에 캡처를 뜬 게 조회수가 5625. 그러니까 조회수가 9나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는 873. 좋아요는 1 늘어났는데 조회수가 9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는 취소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회수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미 번 건데. 없죠. 예. 이야, 그러니까 능력 이런 좋다. 식으로 지금 이 밤에 야밤에 이런 이제 데이터 조작, 통계 조작,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거는 왜냐면 구글 우리가 광고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이 우리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놨는데 광고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네요. 사기치는 거 구글 코리아가 사기치는 거 되는 게 사기치는 게. 그러면 저 9명에 대한 광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글 코리아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 되는 거죠. 네. 이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네. 근데 저기 9만 우리가 잡은 게 저거지. 그죠. 9만 되겠냐고요. 네. 실제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거는 모든 걸 다 캡처 뜰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연찮게 자달 나가지고 캡처 뜨고 자달 나가 캡처 뜨고 했는데 우연찮게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글 코리아가 이 정상적으로 이 깨끗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저거는 어디야 저기 저 백악관에다가 진정 올릴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백악관 저 CIA에서 보라고. CIA하고 저 미국 어차피 그 뭡니까 국토안보본부 이런 데서 우리 방송 다 본다 하더라고. CIA하고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 왜냐면 이야. 이 한국에서 국제 정세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여론 형성하고 하는 방송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왜냐면 국내 정치, 한국 정치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한국에서 조금 그 유명한 채널은 다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해놓은 건데.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국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구글도 그죠. 정치적 편협성을 가지고 있고 친중, 친북 거기다가 데이터 조작까지. 예. 그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통계청장 13개월 만에 잘라버리고 자기만 안 듣는다고 통계청장을 올렸는데 그러면은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이 발표하지 않으니까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이다. 그 통계 자료를 만든 사람을 갖다가 통계청장으로 옮겨 승진시켰는데 그 사람은 뭐 보건사회연구원의 뭐 연구원 출신이라 하더라고. 연구소에 보건사회하고 통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보건사회에서 통계했나 봐요. 그 앞전에 통계청장은 정권의 말을 잘 안 들었대. 뭐 대통령이 뭐 이야기하면 그런 통계 자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장하성 그 정책실장이 통계 자료를 읽을 줄 모른다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통계 자료 읽을 줄도 모르는데 통계청장은 왜 자르노? 꽂았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마이크를 끄고서 했네요. 그럼 이때까지 제 소리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나갔어요. 제 꼴라만 남았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너무 요즘 흥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통계 조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여론도 언론도 통계 조작하고 언론도 드루킹 가지고 다 이게 조작해버리고 구글 코리아 뭐 다 조작하고 네이버 데이터 조작하고 그리고 통계도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잘 삽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죄목이 뭐였어요? 뭐 여론 조작하고 뭐 묵시적 청탁 그런 거 가지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밖에 광화문 나와서 예. 촛불을 들고 나라를 구한다고 자기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공개적인 자료로 지금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경제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오늘 점심에 먹은 김밥 한 줄 3,000원이 됐다면서요. 김밥 그냥 일반 김밥 옛날 1,500원 하는 게 지금 3,000원 돼 버렸어요. 아니 그게 그러면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예. 그 젊은이들도 먹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인간 새끼들이 아이씨 또 이분 욕한다고 자르겠구나. 아니 인간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예.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놨으면은 예, 예.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다시 광화문에 나가야죠. 예, 예, 예. 참 이게 너무 비열하고 예.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근데 야 참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는 아유. 이 통계 조작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 뭡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모파상의 비계덩어리인가요? 뭐 우리 하여튼 김균현 작가님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그 방송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통계 조작 그 구글 이야기 욕은 그만하고 저희가 이제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 어제 했던 이야기 지금 또 합니다. 예. 하는데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윈윈 미디어라고 이게 그 도서 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저희가 이제 좀 묶어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방송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 산업을 조금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정가가 15,000원이고요. 지금 주문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네이버에서 접속을 하시면은 지금 요렇게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 신청하는 코너가 나오는데요. 신청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월 1일부터 저희가 이게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10월 1일부터 저희가 발송을 하니까 뭐 도착은 뭐 한 3, 4일 지나면 10월 5일 뭐 그 안팎으로 해가지고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몇 분이나 했나요? 됐나요? 지금 뭐 한 100여 분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저께 방송이 7,900까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요. 뚝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하실 분들이 이제 못 본 거잖아요. 못 보게 된 거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보고 지나가게 만들고 나중에 다시 며칠 있다가 방송을 이상 없습니다 하고 돌려주면 그 원상태로 복구시켜주면은 이미 늦은 거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자 문의 전화는 02-711-9642번이고요. 자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했는데 사람들은 방산 비리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도적 결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도가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군사 기술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제도가 이 정도니까 한국군에 납품하려면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더 퇴보시켜야 뜻이잖아요. 퇴보시켜가지고 군에 납품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최저 낙찰제 이런 그 최저 낙찰제가 뭐냐면은 가장 저가로 써낸 업체가 이걸 따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삼성 에어컨을 샀으면 삼성 에어컨 내다 가서 수리를 맡기는 게 정상인데 수리도 최저가 낙찰제로 하면은 다른 업체가 따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따가면 삼성의 AS 삼성의 이 에어컨 만드는 기술 철학하고 기술 철학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뜯어도 고치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못하겠다고 그냥 갖고 오면은. 근데 그것보다도 위험한 게 사실은 삼성이라면 삼성만의 독보적인 어떤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술들을 저쪽 업체에서 수리도 못하지만은 이 기술은 뭐 어떤 때는 수천억 수조를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걸 AS를 한다는 거는 그걸 다 해체해서 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술이 상대 업체로 아무런 그죠. 뭐 그 사람들은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악의적인 마음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 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낮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F-16을 우리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 사업을 하는데 BAE 시스템이라고 영국 업체한테 맡겼다고. 네. 그거 록히드 마틴의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만든 비행인데 네. 싸다고 거기다 맡겨놓으니까 그게 되냐고 안 되니까 다시 그 록히드 마틴에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BAE 시스템하고 계약을 해놓으니까는 그러면 계약금은 떼이는 거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방산 제도가 지금 방산업체들을 목줄을 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1970년대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자주국방이 아주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야 빨리 만들어 하니까 절차를 건너뛰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썼던 제품 중에서 괜찮은 거는 다시 재활용해 쓰고 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이때까지 한 40년 가까이 무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야 검찰이 가가지고 보니까는 야 왜 절차를 건너뛴 거야? 이거 방산 비리네. 그리고 왜 이거 저기 썼던 제품 또 썼어? 비리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비리가 돼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라 해가지고 다 검찰에 기소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전부 다 무죄로 풀려나오고 있거든요. 줄줄이 지금 풀려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사회 환경이나 시스템적인 어떤 것들은 무시하고 예. 현대의 잣대에서 그때를 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노예 시대에 그 노예주한데 너 왜 노예주 했어?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뭐 인권 뭐 예. 인권이 어쩌고. 너는 어떻게 너 인권 탄압 그때 몇백 년 전에 그 시대를 보면서 이때는 뭐야 이 인권 탄압했다 나쁜 나라다. 그때는 뭐 전 세계가 노예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삼성이 에이씨 우리 방산 안 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이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결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오늘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2배 이상 커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출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는 방산 비리다 수사한다 해가지고 자료 가지러 오라니까는 수출 상담하다가 수출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예. 해외에서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면은 무기 체계가 항상 발전된 상황을 유지해야 적국과 싸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못 만들면은 적국에서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데 야 그럼 이건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 건 어쩌면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고 그 사이에서 뭔가 뜯어먹을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이게 방위 산업이라면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해가 생산하는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산업군을 방위 산업 줄여서 방산이라 하는데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면은 방산 원가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쉬워서 사오니까 뭐 기술 달라 이야기도 못하고 뭐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방위사업법에 보면은 연말에 방산 원가 플러스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 회계 자료까지 방사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 기밀을 다 제출하게 돼 있다고. 왜냐면 돈 떼먹은지 있는지 없는지 그 보려고. 아니 근데 그 본 사람이 기밀 유출하면 어떡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니 그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거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순식간에 해외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리고 그게 또 감사원이 한 번 더 보고 기무사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로 비리가 생길 이유가 없는데 해외에서 무기를 갖고 오면은 리베이트가 엄청나게 풀리는데 그 리베이트가 방사청으로 군으로 들어가고 언론계로 들어가고 뭐 정계 뭐 이런 식으로 다 퍼진다고. 로비 자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 자금들이 한국 무기가 안 좋다. 계속 그런 악의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부풀려 가지고 지금 당장 무기를 사야 된다. 이런 여론 만드는데 돈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해외 무기 도입 비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방산 비리라고 이야기해 버리면은 국내 이 업체들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방산 비리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안 사주니까 한국군에 납품하려고 만들었는데 회사는 망할 것 같고 한국군은 안 사주고 하니까
중국 업체한테 납품하니까 중국 업체가 중국군에 납품해가지고 한국군이 쓰려고 만든 무기를 중국군이 탑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를 하니까 한국 업체는 도대체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는 없는데 위에서는 야 이거 입찰 참가하라고 하니까 아는 안면에 또 방사청이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하는데 이 저기 안 하면은 또 괜히 찍히니까 네. 마지못해 한다고 마지못해 하면은 도저히 단가가 안 맞거든. 단가가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중국이나 동남아에다 외주 줘가지고 맡기. 그러면은 이게 그 설계도 하고 다 기술하고 다 입출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품이 들어오면은 유사시에 그 부품 하나가 공수가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무기 체계 전체가 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도적 결함인데 그거를 사람만 때려잡는다는 거지. 그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적 결함을 만든 사람들이 예. 여기서는 별로 먹을 알이 없으니까 예. 해외에서 무기 구입해 오면서 거기서 뭘 좀 조그마나 떨어질까봐 예. 그래서 그런 제도적 결함을 만들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방산 비리 뭐 수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 YS 정권이 그때 언제 이 좌파 운동권 뭐 민주화 운동했다는 애들이 다 거기 들어갔다고요. 행정부하고 들어가면서 이 그 박정희 정권 이 군사 정권을 이 두들겨 깨부숴야 되다 보니까 뭐 율곡 사업을 비리 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감사를 해서 그럼 감사원이 사상 최초로 이 성역이었던 군을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하고 그때 막 장성들 막 구속시키고 했는데 그 당시 검사들이 야 이거는 애매한데요. 불구속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정권에서 야 다 집어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군인들 다 숙청시켜버리고 그 또 하나의 뭐 문건 사건 또 그거 가지고 또 군인들 박정희 전두환 때 있었던 군인들 전부 옷 뺏겨버리고 그 뒤에 DJ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방산 비리 척결한다 해가지고 상대편 그 군인들 옷 뺏기고 줄 세우고 이런 수단으로서 이 방산 비리라는 이거를 지금 써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산 비리 수사한다니까 국민들은 와 쳐 죽여라 때려 죽여라 나쁜 놈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부 검찰이 구속시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로 나오고 그 중에 또 자살하고 기술자들 그 카이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부사장 자살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뭐야 김영삼 정권 때 만약에 북폭을 허용했더라면은 예. 대한민국은 그때 통일됐을 수도 있대요. 예. 그때가 북한이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예. 그 북폭과 함께 모든 것이 진행될 수가 있었대요. 예. 근데 그걸 막은 게 김영삼이잖아요. 그거 좌파 정권 아닙니까? 그 밑에 그래서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보수 정권이 그걸 막아주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뭐- 요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민주화 운동했다는 애들이 그 당시에 다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북폭도 막아주고 그러고 북한을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을 다 망가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 방위 산업 이거를 갖다 비리 산업으로 낙인을 찍어 가지고 지난 30년간 공작을 해온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예. 북한에서 식량난이 들어가 그 대기근이 시작되면서 예. 93년 4년 이때쯤 되게 되면은 예. 자생적 그러니까 반항적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 반항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예. 그래서 뭐 사방에서 테러하고 뭐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그래갖고 보이부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알화투를 걷어갔어요. 예. 왜냐면은 거의 매일다시피 막 삐라가 뿌려지니까. 근데 북한은 이게 인쇄가 안 되니까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정에다 써가지고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가지고 왔어요. 예. 만약에 그때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냅뒀더라면은 예. 북한은 어쩌면 그때 이미 민주화를 일수되었어요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그 민주화를 막으려면은 권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군인이라든가 예. 경찰이라든가 보위부가. 예. 근데 당시 경찰, 보위부, 군인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나간 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걔들도 오직 눈에는 먹을 것만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먹을 거에 집중해야지 언제 뭐 그거 잡아들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마무시한 쌀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그걸 누가 가져갔냐?
콩권욕들 먹였어요. 예, 예. 먹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정일이가 반대하는 놈은 무조건 죽여라. 예. 그러면서는 거의 모든 군에서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사는 군에서 예. 거의 매달 몇 명이 청산이 됐어요. 공개 처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정권 때도 뭐 캐도 한다 해가지고 북한에다 중유 지원하고 뭐 쌀도 지원하고 그때도 현금도 한 2천억인가 지원하고 막 지원 엄청나게 했다고 다 주고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리고 저기 8장에 보면은 그 한국의 우주 산업 그 미중 패권 전쟁 덕분에 날개 단다.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쿠바 미사일 사태 같은 경우는 소련이 못 사는 쿠바한테 미사일을 직접 만들어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난리친 거 아닙니까? 뭐 3차 대전까지 하자고 이러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에 달 탐사하는데 기술을 지원해요. 근데 로켓 기술을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치. 거는 미사일이지. 그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지. 미사일이지. 그리고 그 달 탐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 한국에 미사일 만드는 뭐 한환이, LG 넥슨이 뭐 이런 뭐 저기 뭐 뭡니까 저 방산 업체들이 그죠. 참여를 한다고. 다른 데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아이 저보고 뭐 저한테 뭐 한 1조를 줄 때니 참여하라면 어떻게 참여할 거예요? 아씨 난감하지 그게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그거 가지고 미사일 만들어가 몇천 발 쏟아 여기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누구를 중국을 때리게 겨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쿠바 미사일 사태 한국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한국한테 저런 걸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중국이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국제 역학적인 관계들도 저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88 올림픽까지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동구권이 떨어져 나가고 북한이 89년도에 세계 평양 축전 학생 축전인가 하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죠. 90년대 이제 어쩌면 북한이 붕괴보다는 또 식량난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결국 그것 때문에 소련이 해체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때문에 소련이 해체된 거지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 파병을 해야 되는데 인도하고 베트남 뭐 이런 몽골 뭐 이런 데하고 필리핀이나 군사 협력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내용하고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이걸 누가 썼냐면 제가 쓴 게 아니고 최우석 한국 방위산업회장님이 썼는데 64 28기 미국 콜로라도 주립 때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박사 그리고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뭐 국방부 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등등 방산 쪽 완전히 최고 전문가입니다. 중장이면 투스타인가? 원스타. 예. 원스타. 예. 그 우리 김 감독님은 저기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이 북한군. 저도 예비역 소위입니다. 예. 북한군 장교 출신입니다. 아 우리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엄청 높네. 영광입니다. 필수 북한군 그 저기. 저 소위 출신 하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런 이 엄청난 책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 여러분께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뭐 이렇게 뭐 하시면 예 사실 수가 있고. 자 오늘은 우리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어제는 우리가 PPT를 좀 많이 안 넣다 보니까 우리 저기 누굽니까 구글 코리아 아저씨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방송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차단을 시킨 것 같은데 오늘은 저기 PPT를 넣었습니다. 잘 보세요. 어제 보신 분들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보시면은 그리고 하여튼 이 방송 최대한 SNS를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이거 대한민국 지금 통일 문제고 여러분 일자리가 생기는 문제고 그리고 저기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엎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거 최대한 이거 10만 명 보면은 정권 바뀝니다.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지 프리드먼이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저기 원제는 모르겠는데 저기 뭐냐면 다음 10년 동안 2020에서 2030년 사이에 미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써놓은 책인데 여기 쭉 보니까
이 극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와 무서운 이야기야. 중국 이야기는 없어. 중국하고가 아니고 중국 이야기는 없어. 중국은 그러니까 전제 가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부상이 아니라 몰락을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걸 걱정해야 된다. 중국. 몰락을 우려야 되고 뭐 10억의 빈곤층이기 때문에 그죠. 뭐 내부 반발 뭐 네. 등등등 뭐 하여튼 가만히 냅둬도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이 너무 빨리 사라지면은 일본이 중국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이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을 할 수도 전쟁을 일본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일본은 이미 경험 전략 미국이 한번 있었잖아요, 경험이. 일본의 팽창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서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미국은 호주하고 싱가포르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왜?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을 차단할 수가 있고 호주는 동남아시아를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거를 연구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고 한국의 해군력을 증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의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무시해도 한국이 미국한테 애걸복걸을 하겠지만은 일본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해달라는 거를 미국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 한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친미 국가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10년 동안 한국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갈등 관계는 사실은 미국이 원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풀릴 수 있대요. 야, 둘 다 그만해 하게 되면은 주까지 거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의 트러블이 유지되는 게 미국의 국제 전략에 유리하대요. 이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면은 아시아가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게 미래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한국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한국에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뒤에다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해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거 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중국은 뭐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전혀 위협의 대상이 아니고 미국의 고민은 저기 파란색 독일하고 저기 파란색 국가들입니다. 독일하고 러시아, 일본이 러시아도 커서 그렇구나. 이게 결합하는 거 서쪽에서는 독일 그리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결합하는 거를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침략 뭐죠? 연합군의 반대 세력 보고 뭐라고 그랬지 까먹었다. 독일하고 일본은 먼 날부터 한번 동맹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의 막강한 경제력과 그 기술력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천연 자원 그리고 이 천재급 엘리트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결합을 하면은 이게 매우 위험하다 이거지. 동쪽에서는 일본이고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독일하고 한국은 뭐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일본하고 독일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저기 터키하고 이란이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터키나 이란이 지역의 맹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싫고 미국도 싫다. 우리는 독자적 가겠다. 노선 가겠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터키는 지금 러시아에서 이 가스하고 석유를 지금 원유를 받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란 쪽에서 또 이 석유를 원유를 이렇게 받아 오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터키도 군사 강국이고 이란도 군사 강국인데 이란은 핵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군사 강국이고 그리고 주변 그 중동의 시아파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 미국이 폭격하기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정주국이잖아요, 저 이란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터키하고 이게
동맹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육군 강국과 육군 재래식 육군 강국과 육군 강국이 붙어버리면 미국이 이거 컨트롤하기 힘들다 이거지. 그래 2003년에 이라크를 완전히 개박살 내버려 가지고 이라크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설 수도 들어서면 있죠. 특히 이라크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저희가 이게 국가 쳐놓은 거는 저기 폴란드, 예, 유럽의 폴란드 밑에 루마니아입니다. 저기는 미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러시아가 연결되지 못하게 미군이 들어가 있고 저기는 이지스 어쇼라고 레이더가 장거리 레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제 또 미군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사실 저렇게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연결 못 되게끔 거대한 장벽을 쳐놨는데 터키가 저기 구멍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를 리라화가 지금 뭐 40% 아작내고 있는 뭐 이렇게 뭐 추락하고 등등 하는 게 이런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죠. 조지 프리드먼이 했던 이야기가 벌써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그거 저 극동 쪽에 이제 아시아 저 노란색으로 만주까지 저희가 이게 쳐놓은 거는 앞으로 한국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미국이 한국을 저렇게 키워야지. 친미만 제대로 하게 되면 현 정권만 바뀌게 되면 어쩌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이 일본이 커질 경우에는 인도 동남아 영향력을 키우고 해군력을 확충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아시아에서 퇴출시킨다. 그리고 그 석유나 가스 이런 거는 러시아에서 갖고 온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아베가 그런 전략 하에 지금 철저하게 지금 모디 총리하고 인도하고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인도의 원전, 가전, 자동차, 뭐 SOC 등등 이런 걸 이제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 인도가 원전을 중국이 뭐 한 100개 정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원전 최소 100개는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원전 수출하면 최소 60년간 부품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이 매출이 올라오는 거고 그죠. 뭐 한 개 지으니까는 뭐 200억 달러 20조인데 100개 지으면 뭐 몇천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미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려고 미국이 1대1로 FTA 하자 하니까 안 하겠다. 우리는 저기 TPP 아시아 태평양 전체 자기들이 전체 종주국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하여튼 일본의 속셈이 지금 저렇게 해군력 증강해서 함정 기술 독립하고 공군력 독자 건설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하고 맞짱 뜨는 국가가 되겠다. 이게 지금 일본의 속셈인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 위령을 되찾겠다는 거죠. 그죠. 핵군 국가로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다 우리의 식민지의 영토였다면은 영토 개념은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잠식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엔 핵심 기술 안 주더니 일과 신형 F-22 개발. 그러니까 일본이 독자적으로 그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이거 F-22 이거 우리가 줄 테니까 이거 하자고 같이 하자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유사시에는 미국이 부품 공급을 차단해 버리면 저 전투기는 쓸모없는 전투기가 돼 버리거든요. 일본 군사력을 이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죠.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함정 같은 경우는 독자 엔진을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는 아직까지 좀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항공 전력이 독자적으로 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의존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인데 보시면 지금 이 러시아의 가스관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프로젝트도 벌써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에너지 보급을 차단당하면서 패전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걸 안 당하게 그 러시아하고 붙어버리면 미국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 조지 프리드먼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대응 방안 뜬금없이 한미 원자력 수출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했다 이런 게 나와요. 1차 회담은 서울에서 했고 2차는 그
워싱턴에서 하고 3차를 한국에서 한 번 더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러시아, 일본,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미국이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그거 못 가져가게 틀어막아 버리는. 그러니까 그 판도라 보시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기 똘마니들한테 나는 왜 탈원전 할 거야 하고 말하고 뒷구멍으로는 지금 미국 놈들과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앞잡이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앞잡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기본 설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고리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설계도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전 지으면은 최소 5%는 로얄티를 줘야 되니까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200억 달러니까 10억 달러 1조는 거기 줘야 되는데 로얄티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돈줄인데 이거를 잘라 가지고 뭐 다른 나라한테 주겠다 하니까는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료도 미국이 사실은 통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놓고 미국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만들 때는 원전할 때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미국이 뒤에서 그냥 좀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한국 보고. 이야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는 쇼하느라고 탈원전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해외 가서는 지금 원전 확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미국을 도와서. 이야, 그러니까 지금 칭찬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어째 보면 황당한 거죠. 한국에 탈원전 하겠다 해놓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원전 안 먹어. 내가 원전 수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먹어 이 자식아 하고 밑 잎에다 깔때기 꽂아놔가지고 원전을 지금 강제 급식하는 거. 돈을 20조를 그냥 강제 급식하는 거야. 야, 근데 저게 근데 장사꾼이 그러면 누가 왔더나 난 이런 도라방 안 필요 없어. 난 이거 안 만들 거야. 난 안 싫어 하고 말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야, 이 도라방 진짜 죽여 이거 하나 사지 않을래 뭐 이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야, 쟤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안 한다고 사기치고 나가가지고는 지도 안 먹는 거 너 먹으라고 사기치는 거고. 야, 쟤 도라방 맞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가 친미국가잖아요. 지난번에 왕족들 그 왕정 왕자에 난 그 왕위 계승 그 뭐 사건에 트럼프가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니까는 미국 말 안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가서 야 사 임마 이거 한국 거 너 중국 거 사면 안 돼, 러시아 거 사면 안 돼, 일본 거 사면 안 돼, 한국 거 사야 돼. 왜? 내가 내 돈 수익이 좀 있거든. 내가 에이전트야. 알지? 우리 에이전트 센트럴 인텔리전시 에이전시 CIA 내가 에이전트야. 알지? 계약서는 알아서 작성해. 알아서 잘 써. 금액은 알아서 잘 해. 우리 손해 보면 안 돼. 아니 근데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기는 사람이 안 사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원전을 세우기에는 충분한 그런 영토를 가졌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지? 안전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뭐 안전지대 하여튼 지금 저기를 뭐 러시아, 중국, 일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성님이 야 사우디 국왕 잘 있었어. 야 이번에 이제 한국 원전 내가 자식들 가서 좀 팔아라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내가 직접 갖고 왔어요. 이거 사해. 내가 놓고 갈 테니까 내가 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놓고 갈게. 알아서 사야길 봐. 계좌는 알지 자막 나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 도라방들 괜찮다. 이거 한국에서는 안 한다고 표 얻고 해외 나가서는 미국 똥구멍에 숨어가지고 이제 팔아먹어서 돈 버나? 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생각보다 똑똑한데. 이게 웃기는 게 진짜 웃기는 게 한국이 가서 하려고 하면은 쟤들은 왕자들이 만나주겠습니까? 그죠. 안 만나주고 한국 진짜 힘들다고. 근데 미국에 가니까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90도 인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나하고 옛날에 술 한잔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문재인의 그 뭐죠 도라르방에 그 탈원전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감사해했어요. 저게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형 잘 들어. 도라르방의 모습이 지금 저거야. 근데 그 개색 아니 이게 또 나면 또 자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다시 술 마시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그러면은 쌩까요. 예. 내가 언제? 아니 그런 일도 있어요. 치매 걸린 애들 같아 나. 야 나쁜 놈들 참. 그 조지 프리덤이 뭐라 했냐면 그 책에 보면은 인도가 해군력 강화를 하는 것은 이 나중에 인도가 이 해양 국가가 되면 미국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는 인도가 육군에다가 돈을 많이 쏟아붓게 만들기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 파키스탄 쪽에 미국이 좀 지원을 많이 그죠, 해가지고 하여튼 육군에 갈 돈, 해군에 갈 돈이 육군에 가게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자 인도의 원전을 지으려면 한 100개는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일본께 들어가거나 러시아께 들어가거나 중국께 들어가면 통제불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도가 나중에 뒤통수 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원전이 들어가면은 거기 컨트롤 가는 게 지나가지고. 거기 원전에 들어가는 해결료를 미국 업체들이 관리하잖아요. 네.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원전에 해결료를 빼버리면은 전부 인도의 전기가 셧다운 되니까 그죠. 뒤통수 못 치는 거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안전 뒤통수 인도가 뒤통수 못 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뒤통수 못 치게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데 일본은 뭐 독자적인 기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그 미국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중국, 러시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한국은 한국밖에 없네. 한국은 멍청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내 저기 학용품 사게 1,000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오락실 갔다 와가지고 오락하고 엄마 내 오다가 넘어져서 잊어먹었어. 이러면 엄마가 그 거짓말인가 거짓말인가 하면서 그래 그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거짓말 해본들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얘니까 이제 가능한 거네요. 그죠? 야,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원전 줄이는데 지금 중국은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우디도 100개가 되는 거지. 살다 저 인도가 100개 되는 거지 원전이. 살다 도라르방이 똑똑해 보이기는 처음인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게 재난 영화 보고 판도라 보고 와 문재인이가 탈원전 국가 해야겠다 하고 뭐 원전 아니, 그거 보면서 울었던 형 내가 아는 어떤 그 사람이 형인데 그거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저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야 근데 그 형은 지금 뭘 생각? 근데 지금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골탕 먹이기 위해 가지고 탈원전 한다고 하니까는 주변국에 한국산 원전을 강멸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 시장은 못해도 앞으로는 한 100개 정도는 지어야 되니까 사우디 실적 가지고 야 아랍에미리트 지었고 사우디도 지었고 야 인도 너 지어라 하면 인도는 또 미국하고 지금 완전 코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국경선 분쟁 때문에 그럼 뭐 지어야지. 한 개 지으면 나머지 2개, 3개 다 그 한국 거로 가는 거지. 그럼 한국은 원전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 야 그러면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도라방께서는 지금 저기 왜 판도라 저 판도라를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려서 한국의 원전 수출 하려는 이 에너지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게. 아니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확장 재생산시켜가지고 판도라 상자를 한 몇백 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장악하고 그럼 뒤에 여차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들어가면은 반미 감정이 일어나는데 야 이거 한국 거야라고 한국 거에 한류 좋아하지 사 해놓고는 뒤에서 에너지는 연료만 빼버리면은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은 연료를 못 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총만 주고 총알을 안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야, 근데 그 역시 도라르방의 장점도 있구나. 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총을 줬는데 총알을 탄창 1개만 주는 거야. 이게 다 쓰고 나면은 나한테 안 사가면 안 돼. 그죠? 야 이게 황당한 거죠. 야, 이게 도라르방이 참 이런 장점이 있게 될 줄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원전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을 다 씨앗을 뿌렸다고. 그런데 한국 원전의 세계화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이야, 저건 칭찬해야 돼요? 몰라요. 이거 황당한. 아니 근데 이거 나가게 되면 이래서 우리가 잘린 것 같아요. 이게 나가게 되면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촛불 시위자들 다 밀려 나오는 거죠. 그 판도라 보면서 결국은 생소해가지고 지금 표 삥 뜯은 거잖아요. 표 삥 뜯고 뒷구멍으로는 미제 침략자들과 이제 미제국주의자들과 지금 전 세계에 판도라 상자를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내일부터 100만 아니고 200만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 절반 나왔다고 보여 내일부터. 아무튼간에
이 방송 또 잘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김정은이라는 이야기 뺐고 저기 문재인 정권 교체 이런 이야기 다 뺐습니다. 다 뺐고 조지 프리드먼의 책 이야기를 했고 한국이 통일돼야지 미국이 살 길이다. 그걸 말해주는 건데. 그 내용의 책에 나오는 네.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거는 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저 욕 안 하고 있습니다. 5세 이상 예. 관람가요. 자, 그거 지금 또 있어요. 미군이 북한에 들어간대 유해 발굴하러. 내 정훈이 똑똑한 거 알았어. 예. 근데 이게 무서워지지 않나요? 무서워져. 아니, 국민 여러분, 하여튼 이 방송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사이트에 좀 확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실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온 거 보니까 예. 장진호반 그쪽을 타가지고 이제 예. 그 중공군이 이렇게 들어왔던 루트대로 쫙 해갖고 이제 그 수용소가 있었던 황해도 뭐 이제 예. 개성 그쪽 뭐 해가지고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데 이런 데서 미군 유해가 있는 것들은 딱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쓸만한 것이에요, 다 노란자의 장소들. 아, 그러면 거기 미사일 기지가 있든지 뭐 핵기지가 있든지 뭐든지 이거 전 못 봐서 모르겠어요. 또 이게 정치범 수용소가 있든지 뭐. 내일 또 치우면 큰일 나니까. 아. 그러니까 야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미군들이 이렇게 쫙 파견되게 되면은 예. 야, 뭐 정은이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겠죠. 그러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들어가면 미군만 볼 게 아니고 미군 뒤에는 미국의 군사 기업이 같이 그죠. 따라 네. 들어가. 왜냐면 미군은 막사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 미군은 그냥 전투만 하지 막사치고 뭐 헬기 뭐 비행장 닦고 헬기장 건설하고 이런 거는 그 민간 군사 기업이 같이 네. 들어가가지고 닦아버리니까. 왜냐면 보급 물자를 실어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거든. 그러니까는 그 순식간에 그냥 헬기 착륙장 닦는 거 뭐 미군 애들 미국의 군사 기업 하는 거 보니까 뭐 금방이더만 그냥. 야, 그러면 뭐 미국에서 새로 온다는 걸까요? 아니면 아래서 올라간다는 걸까요? 비용상으로는 아래서 올라가는 게 빠르잖아요. 뭐 모르겠으면 아래서 올라가는 건지 위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고속 강화 콘크리트 이런 걸 부어버리니까 그거 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냥 헬기 착륙장 닦아버리더만 그냥. 아무튼 내년 봄에 예. 미군이 야 북한 땅에 예. 야 이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네, 근데 그대로 했잖아요. 예, 예. 아 무서워요 지금. 그리고 저기 메스 게임 하라고 했더만은 그 북한 애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메스 게임 네. 연습하고 하여튼 무섭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밀스 게임 할 때 애들 좀 쓰지 말라니까 안 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3세인가 그 이하로는 쓰지 않는데요, 애들을. 아 그래요? 아 정은이가 정훈이 정말 아, 너무 잘 뜨는데 야 그리고 너 진짜 형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뭐 어이 이놈 때문에 이게 내가 노트북 네. 2번씩이나 바꾸고 지금 나 노트북 쓸데없는 거 버리지 마 이 새끼야 나한테 노트북 해킹 당했어요? 해킹돼서 하나 날라갔어. 이건 뭐 하드 그 뭐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뭘 딱 클릭했는데 뭐라고 영어로 쑥 나오냐면 파란색판 뜬 이름은 휙 하고 꽂히더라고요. 아, 그거 아닙니까? 메타태그 정책 위반. 아니, 야, 너 형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하라는 이렇게 해주는데 그 보내라는 돈은 안 보내고. 아니 우리가 이래 이야기하면은 이 또 구글 코리아 아저씨들 보고 있다가 왜 쟤들 헛소리 하나 해가 또 자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노트북에 진짜로 그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100%. 증거 자료 요구하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 방송을 만드는 방송 자료를 갖다 4,800개를 털어갔다고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애들이 이 방송 본다는 거 알고 있지. 야 나중에 야 영어를 잘 해야 돼. 기브미 초콜릿 이거 기브미 초콜릿 이 말을 배워야 되니까 영어를 야 정은아 영어를 잘 해야 돼. 기브미 정은이는 한대요 웬만한 말은. 기브미 초콜릿 해? 예, 그 A프가 보고 안 보고 이거 된대요 정은이는. 기브미 워터 뭐 그죠, 그 정도는 한대요. 코카콜라 네. 뭐 다 하겠네요. 햄버거 뭐 이런 거. 야, 예. 씨, 로켓맨. 하여튼 자, 저거 보게 되면 우리 정은이가 참 이제 말 잘 듣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저게 북한에서 그 저 열병식에 참가하는 군인들은 예. 일반 군인들은 못 먹어가지고 비리비리해요. 예. 근데 저기 참가하는 애들은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쌩쌩한 애들, 예. 가장 온전한 애들 뽑아서 저희가 데려왔거든요. 예. 그 쟤들 진짜 총 들었어요. 예. 격침 빼고 탄약 없어서 그러지. 예. 만약에 예. 9월 9일 날 예. 시진핑 동지께서 예. 비행기 타고 싹 와요. 아 비행기 안 탄대. 기차 타고 싹 와요. 예. 그렇게 되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문 잠그면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허위사령부 있죠. 예. 저기 10만인가 뭐 얼마라는데 10만 대군이 또 둘러싸요. 예.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핵미사일들이 베이징을 향해서 돌아가요. 아 그러면 시진핑 납치되는 거야? 정훈아 형이 뭔 말하는지 알지? 예. 야 근데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래서 그 펌페이오도 쩔리니까 또 뒤집어 쓸까 쩍박 쓸까가 안 갔잖아요. 아 왜냐면 정은이가 그 짓 하고 났는데 그러면 폼페이오가 왔다 가고 나서 그래 버리면 예. 미국이 사주했다고 또 그죠? 예. 난리 칠 거 아니면 거기까는 안 갔구나 폼페이오가. 뭐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근데 아무튼 정훈아 네가 살 길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형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줄게. 근데 그 뭐야 첫 번째 지금 아까도 이렇게 쫙 봤잖아요. 예. 이란, 터키 다 터졌잖아요. 예. 터졌는데 거기서 제일 중심이 북한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죠. 그 뭐야 이 원숭이를 놀래키려면 닭의 모가지를 잡아야 된다고. 비틀어야 된다. 예. 네, 비틀어야 된다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왜 북한이냐면은 예. 이란이 미사일 갖다 시험한 것도 대부분이 북한에서 준 거 갖다 그냥 쏜 거래요. 아 예. 미사일 시험 맞지만은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똑똑해서 예. 설계 자료라든가 이런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안 줬대요. 예. 만든 거는 줬어도. 예. 그러니까 북한만 없애게 되면은 이란은 핵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거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면 이란이 지금은 북한처럼 북한 흉내내고 있잖아요. 예. 북한 흉내내서 트럼프하고 지금 까불고 있죠. 예.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바탕이 없어지는 순간에 예. 이란은 폭삭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란은 뭐 네, 뭐가 있어요 까불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들고 까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참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예. 트럼프 지지 기반 중에 상당수가 중동 전쟁의 그 어떤 회의감을 느낀 중동 전쟁에 지킨 백인 투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독이고 중간 선거에서 자기한테 좋은 결과를 끌어내서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만약 중간 선거에서 이긴다. 예. 그러면 신나서 때리고요. 예. 중간 선거에서 진다. 그럼 기분 나빠서 때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너는 자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때려야 되잖아요. 예. 터키는 경제 압력은 가해도 이게 나토 가맹국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란은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란을 때리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북한은 요맨인데 핵이 있으니까 미국이 못 때리느나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예.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이게 난리가 나버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예. 얘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야 이게 미국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핵이 있어도 내가 그냥 때리네. 그러게 되면은 핵에 대한 어떤 동조론, 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데 아 핵이 있어도 미국이 죽이네. 그럼 핵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뭐 미국만큼 만들려면은 수업만 쓰면은 시간이 들 거고 그 시간만이면 죽어버릴 텐데. 예. 그러니까 북한을 때리게 되면은 이란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 까불려던 나라들이 예.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북한을 때리게 되면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저런 일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도 죽일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요? 어떻게 해요? 예. 자, 북한을 때리게 되면은 예.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한국은 미제의 앞잡이라고 들었고 예. 미제의 앞잡이라고 들었고 한국 가게 되면은 예. 내장 빼가지고 뭐 이제 뭐 핏바람 이런 것만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배웠던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서에도 예. 여기다가 도둑놈이라고 청산칼이로 이렇게 애가 사과인가 뭔가 하나를 훔쳐 이렇게 가져다 먹었는데 배고파서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도둑놈이라고 썼다고 가르쳐줘요.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믿겠냐고요. 예.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 안 오겠네. 한국 쪽으로 못 오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쏘는 거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뭐 예. 미국이 쏘는 거나 한국이 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예. 중국은 북한 전역에 가본 사람이 많아요. 아래쪽이군 위쪽이군 간에 북한의 함경도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황해도 지방에도 조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살다가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냐면 이제 한국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북한의 가족들한테 문제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중국을 알죠. 예. 사람이 가장 단순한 종족이라서 내가 가봤던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예. 북한에다가 와당탕 때린다. 예. 그러면 반드시 피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만주. 당연히 만주로 가죠.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21세기판 훈적의 대이동이네. 네. 그러면은 예. 함경도 지방에서만 탈출한다고 해도 예. 30만에서 100만이에요. 어머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그 탈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자보다는 예. 남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고 그죠, 예. 그 남자들 중에 대부분이 예. 10년 이상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10년 이상.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제일 먼저 도망치는 게 전쟁 나게 되면은 예. 그 국경에 있던 애들이래요. 아. 왜냐면 이쪽이 이미 밀려서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네가 나가 싸울 것보다는 도망치는 탈영병이 제일 많은 게 예. 전장보다 그 전장 위쪽에 반대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제일 먼저 뛴대요. 그러면 이번에 12군단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걔들은 무기 들었어요. 예. 무기 둔 군인들이 띠로 중국 만주 지방으로 난민을 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터키가 유럽한테 야, 우리 경제 제재하면은 난민 30만 그죠? 명 예. 유럽에 풀어버린다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 타고 건너온 난민이에요. 그건 예. 뭐 총 들고 건너온 난민이 아니고 예. 근데 만약에 그 12군단 중에 한 개 연대만 야, 씨. 무장을 해가지고 도망친다? 이야 그러면은 저 동네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저기 살던 사람들은 와, 나 못 살겠어 이라고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내륙으로 베이징 쪽으로 네. 넘어가면 그 폭동이 일어나겠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저 치안을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국이 예. 거의 모든 경찰력, 예. 거의 모든 그러니까 최소한 30만에서 100만이게 되면 30만만 들어간다고 해도 배의 무력이 있어야지 저 안정을 진압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씨.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국 인민군 해방군에서 60만이 빠져가지고 저기로 간다? 어디서 빼워요? 빼올 데가 없는데. 저쪽에서 빼와야죠. 그럼 그 인도가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남쪽에서 빼와야죠. 그럼 베트남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아니면 그 저기 대만 쪽이 대만이 치고 올라올 거고. 대만이 치고 네. 올라올 거. 그런데 베이징 군군은 베이징 쪽의 건 절대로 안 빼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없지 뭐. 예. 그러면 이제 저기서 간 사람들이 저기서 임시정부 새로 만들어가지고 예. 임시정부 예.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아, 예. 그 만주 임시정부가 한국에 복속을 요청하고. 그죠. 예. 그럼 한국은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냥 도움을 청했으니까 도와주는 자선을 베푼 거죠. 우리는 중국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쟤들이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예.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냥 힘들다니까. 야, 그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는 지금 뭐 극동까지 신경 못 쓸 거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게 되면은 러시아의 극동 지방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예. 그러면 러시아가 이쪽 그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동남쪽이죠. 예. 이렇게 동남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모든 걸 보냈어야 됐는데 이 중간지대를 포함해 가지고 러시아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된 대한민국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때쯤 되게 되면 이제 뭐해 거기서 우선 하나도 안 보이네 우선 돌아서 있겠죠. 우리 동네만 오지 마 하고.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구글 지도를 보니까 전부 산악지대더라고.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데 저기 다 숲이에요, 숲. 다 산악이에요 저기. 그 북한 주민들의 특성이 뭐예요? 원한의 행군하면서 예. 쫓아다니게 되면 뛰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녔어요 사방을. 네. 그래서 요즘은 북한에 지금 유행증도 없어졌어요. 아, 전현지대하고 북경하고 평양 빼고는 예. 마음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아, 그래요? 왜? 예. 그 뭐 여행증 떼줘봤자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가버리니까 예.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여행증 있을 때도 지 맘대로 잘 다녔는데 잡으러 다니거든요. 잡히게 되면 개고생해야 돼요. 예. 다른 데 가가지고 그래도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기 가서 못 한다고요? 저기 들어가 보시면 아니 압록강하고 두만강은 폭이 얼마나 됩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하류 쪽은 넓어요. 예. 근데 상류 쪽은 저 높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뛰다가 탁 건너뛰게 되면 한 발만 건너도 중국이에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임진강이 흘러요. 예. 임진강은 수영 쳐서도 20분을 건너야 된대요. 예. 그럼 오는 거 보여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건 데려다가 보호하면 돼요. 근데 저기는 건너뛰게 되면 산이라고요. 저걸 중국인민지공군이 지킨다고요? 중국 뭐 인민해방군이 10만 명이 저기 국경선을 지키는데 10만 명 다 깔아도 안 될 것 같은데. 다 깔아도 안 되죠. 저기 철조망 칠 거 아닙니까? 아유 철조망은 저도 넘어요. 저 ROTC 장교 출신이지만은 네. 저도 넘어요. 저는
아 그럼 10년 동안 저기서 군사복무한 사람들이 못 넘는다고요? 철조망을? 에이, 자르고 장난쳐요? 자르고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일이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나한테 군사훈련 배워준 거. 예. 나는 개인적으로 예. 중국군 한계 서대와 싸워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네, 아마 6.25 끝나가지고 중국군 한계 서대하고 싸워본 대한민국 군인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싸워봤어요. 예. 요만큼 좁은 복도에서. 어떻게 네.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그 애들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다 같이 뛰자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놈도 안 나와가지고 나 혼자 이제 공방전을 벌렸는데 이게 장점이 네. 나는 아무데나 때리게 되면 맞아요 누군가가. 네, 근데 쟤들은 이게 아주 떼거지를 모르니까 나 때리려면은 나 때린다는 게 지편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과 한계 서대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네. 마지막에 전기공봉에 이제 혈가닥 했지만은 전 싸워봤어요 중국군이랑. 근데 네. 애들이 그 전쟁에 동원된 적 없는 애들이잖아요. 예. 한국군만 해도 예. 나가서 베트남 전투 가봤고 다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도 파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 중국군은 그런 데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혼자서 싸우는데도 달려들질 못해요. 꽉꽉 뛰는데 그 한계 소대기면 어디 여기도 뭐 한 30명이 넘는데 예. 근데 덤비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들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혼자서 싸우고 내가 뭐 걔들보다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뭐 특수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화령 연방대거든요. 예. 연방대면 나름대로 국경을 지키는 애들이에요. 예. 걔들이 그 모양인데 아. 내륙에서 군대를 데려온다고요? 그건 정말 당나라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저기 와서 10년 동안 군사복무하고 무기를 둔 북한 탈출군인들이죠. 예. 탈영병이죠. 예. 탈영병은 잡히게 되면 죽어요. 예. 다시 북송시키게 되면은 예. 거기다 무기까지 들었어요. 예. 그러면 걔들이 살자고 내려갈까요? 잡히자고 내려갈까요? 와, 그거 뭐 못 맞겠네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저기는 이제 행복해지겠죠. 30만 명이 만주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거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온다는 거는 예. 그만한 돈이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후방물자를 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아. 여기에 이만한 모래주머니 샀다고 생각해봐요. 예. 돌아버리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예. 딱 북한을 하나 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 터키, 중국 다 때려잡는 거예요. 아. 러시아도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돼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가스 팔아먹어야 돼요. 예. 석유 팔아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러시아도 한국한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미국이나 팔로를 가지고 또 수입처를 다른 데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가 한국과 싸우자고 그러지는 제 보기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이게 판정리가 들어가고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청와대가 북한 석탄 정찰 수사를 막았대요. 기사가 났습니다. 관세청에서 야 청와대 지시라며 협조 거부했다. 이건 뭐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올해 이제 대선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저기 뭐 은행 두 곳, 기업 두 곳, 뭐 그리고 개인에 대해 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들어오면 한국 경제 붕괴되는 거고. 기업 근데 얘들은 에이 저거 주간조선이라는 걸 어떻게 미국에서 알아? 그래서 못 볼 거야 하고 말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근데 야 저거를 저 미국이 주간조선에다가 기사를 소스를 줬겠지. 기업 줄도선하고 국민들 분노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야 촛불 들고 야 정권 교체하자. 그러면 정권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저런 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남동발전 그리고 저번에 그 은행 하나 터진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 발의 피잖아요. 예, 그죠. 저게 중요한 게 지금 저 석탄이 대가로 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한국에 대가로 받았고 그러면 뭐 해준 대가? 북한 석탄을 다른 데 어디다가 팔았잖아요. 어딘가 팔고서 대가로 준 건 거죠. 그게 어딘가가 한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지만은 그 석탄 그 항을 들락날락 걸린 배들이 대부분 동일한 패턴으로 왔대요. 그죠. 52번, 52번을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일한 패턴 중에 대가를 준 거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아요? 한국이 제일 많겠죠. 거기다가 강철들이 왔죠. 선철들이 왔죠. 선철. 그거에 대해서 아예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미국도 웃긴 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연구하고 지켜보고 있어.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저걸 내뿜다? 그 후과를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야 너 왜 한국한테 우리 안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이 제재해야지 이러면.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이 지금 중간 선거 끝나고 이제 후폭풍이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미국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는 예. 이 밑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지금 여기에 정북 정권이잖아요. 이건 예. 좌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좌파도 아니고 그냥 정북이에요. 이 정북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 났을 때, 미국이 북한을 때렸을 때 여기서 미군을 때리라는 확률이 생기게 되면 그러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할까요? 남한 정권부터 교체. 집안부터 정리하고 예. 이 바가지에 새는 항아리부터 막고 그리고 뭘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조지 프리드만 책에 나온 대로 보면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면 한국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갤럭시 핸드폰인데 샤오미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하면은 그건 뭐 중국 다 그죠. 끝나는 거고 일본도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국은 커도 되는 게 한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멍청해가지고 어리버리하잖아요. 어리버리. 또 뭐 너무 이렇게 또 자국 비하적인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얘만 그러는 거예요, 얘만. 아니 어리버리하니까는 지금 미국이 야 일본도 칼 갈고 지금 독일도 칼 갈고 있는데 한국은 아휴 하고 한숨만 쉬고 아니 전 진짜로 예. 한국 와가지고 예. 야 확실히 한국 국민들은 참 똑똑하다. 예. 야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보다 이렇게 머리가 똑같은 한국인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똑똑할 수 있지 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예. 아유 그놈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 아직도 도라르방을 지지하는 그 40몇 %요? 40%는 야, 그 정도면은 뭐 북한 주민들이 사실 더 똑똑해요. 예. 어쩌면 진짜 북한 주민들 갔으면 들고 일났을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하도 이렇게 몽땅 잡아 죽이니까 못하는 거지. 지금은 잡아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머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훨씬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41%보다는.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통일 한국이 역할이 뭘 해야 되냐면 몽골하고 인도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주둔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저를 쪼아야 되고 저기 베트남하고 필리핀 뭐 대만도 여기 군사 협력 맺고 군사기지 설치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뭐 새마을 운동도 전파하고 그러면 경제 표준을 갖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국 무기들 옛날 쓰던 네. 것들 남은 것들 좀 주면서 그죠. 그 한국의 군사력 건설했던 그런 노하우도 주고 수출하고. 네. 뭐 저 장비들 정비하는 기술 뭐 작전 교리 이런 것도 뭐 군사 고문단 보내가지고 알려주고 하면은 군사력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군사 표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버려요. 그거 한류 집어넣어가지고 한국말 쓰게 하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걸 식민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상호 호혜적으로 그죠. 네. 경제 식민지가 뭐 동반자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죠. 저걸 식민지라고 했다고. 그냥 식민지라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야, 근데 저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 지구를 예. 거의 뭐 이렇게 갈라서 정말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벨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저기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한국도 있었죠. 조금씩 저렇게 크게 되게 되면 저렇게 크게 돼버리면은 지금 몽골이나 카자흐스탄하고 비슷해지. 그죠. 근데 지금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인구가 얼마 없고 기술이 없고 군사력이 약한 반면에 한국은 와 저거 뭐 기본 60만에다 F-35 스텔스기, 그죠. F-15 폭격기 갖고 있고 뭐 그다 인구 1억에 그 뒤에 미국이 있겠다 그러면은 이게 일본은 뭐 저렇게 되게 되면 잽이 안 되는 거고 일본은 뭐 거의 나가리 되는 거고 예. 저렇게만 되게 되면은 진짜 누구나 갖다나 이야 되게 뭐가 되냐면은요 예. 옛날에 러시아가 그 나폴레옹 이전 시기죠. 예. 나폴레옹 이전 시기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러시아가 그 왕권 수복에 앞장서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
저 유럽을 다 한번 이렇게 진군한 적이 있어요. 예. 왕권 무너지게 되면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왕권 복구시키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 벨트만 완성이 되게 되면은 예.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벨트가 결국은 이어지는 게 지금 뭐 이라크, 이란, 터키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죠. 예. 그러면 그 벨트에 있는 무장력이 저거 때리게 되면은 저거는 아무리 국방력이 센 나라들도 게임이 안 돼요. 저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기 지금 한국이 자주포가 세계 2등이면 2천 뭐 몇백 대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3천 몇백 대인데 1,000대를 뭐 이렇게 폐기 처분하면서 한국이 자주포 세계 1등 국가가 보유 국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의 육군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죠. 그 저 러시아나 중국은 맞짱 떠도 뭐 안 밀리는 그죠. 군사력인데 몽골의 옛날 어원이 모쿨이고 고구려의 어원도 모쿨이 뭐 목걸리 몽골 뭐 고구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최초 수도가 홀순골이고 몽골에 가면 홉수골이라는 수도가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그 천문 자리가 몽골 쪽에 몽골 초원에서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몽골하고 고구려는 같은 계통이었다 하더라고 옛날에. 몽골 가니까 옛날에 제가 촬영하려고 몽골 왔었는데 몽골을 가니까 우리 애들이 어딜 갔다가 나오는데 몽골에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에다가 여권 보자고 여권 보더니 보내드려요 그냥 가라고. 아 너하고 나하고 형제다고. 근데 중국 애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뽕이 있으니까 여권 보자고 그러더니 여권 다고 중국이니까 두드려 패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통역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 대한 반감이 몽골은 그렇게 많대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썰렁거스의 나라인가? 뭐 그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어떤 썰렁거스. 뭐 이렇게 그 형제 나라처럼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그 몽골에서 국경의 남쪽 찍을 때 그때 그런 말도 돌았어요. 몽골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국과 통합하자고 한 나라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몽골은 친한 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몽골 저기 27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 다 와서 살아라고 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한몽 연합 국가 이런 거 하고 뭐 한몽골 상호 방위 조약 맺어가지고 군대 들어가고 한몽골 FTA 해가지고 그쪽 철강석 우리가 사주고 한국의 제품들 거기 제품 만드는 게 뭐 있습니까? 겹치는 게 없는데 그러면 한국 물건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 뭐 저기 한국 군대 들어가고 그럼 같은 국가 되는 걸까 내국인 대우 해버리고 그럼 나중에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겠다고 그럼 한국에서는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250만이면 솔직히 250만이면 뭐씨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데 평일 한반도에서는 사실은 그때 되면 뭐 8천만이 넘고 뭐 저 상태가 될 때도 되면 지금 뭐한 1억이 넘어가겠는데 1억이 넘어가면 거기에 250만이게 되면은 250만이면 그러니까 한국한테 합치자고 해도 한국이 그러든지 말든지 말든지 그러세요. 그렇게만 되게 되면은 중국은 아마 저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한 몇 개 나라로 갈라질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저게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황하를 중심으로 황하 이남의 사람들과 광동 서궁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황하 이북의 사람들은 서로가 족대시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황하 이남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이북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이북을 황하 이북을 먹여 살려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장성, 뭐 장수성 이쪽은 뭐 어차피 지금도 대놓고 이게 왜 중국 땅이야? 우리 나라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만약 정말에 북한이 맞고 북한에서 난리가 나게 되면은 중국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사분오열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벌들이 지금은 뭐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군벌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중국은 사실은 하나가 되기가 저렇게 되게 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어쨌든 간에 저렇게 되면은 지금 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지금 유럽 쪽에 몰려 있던 게 연해주 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유럽도 조금은 이 한숨 돌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연해주 우리
옛날에 조상들 여기서 20만 명 살다가 끌려갖고 막 이거 우리 땅인데 하고 그냥 한국이 쓱 밀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게 저게 이제 만약 저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 예. 그렇게 국방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예. 저기에 그렇게 군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많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게 675 국종이 다 있는 나들 같은 경우에는 예. 미사일이 아무리 많고 핵미사일이 있다고 해도 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밀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 저 유럽 쪽에 있는 어떤 그 무장력을 뺄 수도 없어요. 이건 그죠. 나토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한국과 적대를 하기 시작하면은 예. 이 방대한 면적에다가 저 방대한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서 군을 만들면은 러시아는 그 국방비를 조달 못해요. 야 그러면 러시아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난리 나는 일본도 무너지고 야 저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만주를 먹는 게 신의 한 수네요. 그죠. 저렇게만 네. 되게 되면 러시아는 저거 못 당해요. 왜냐면 그 러시아가 미국 국방비하고 뭐 우주 경쟁하다가 그죠. 마장 난 거잖아요. 예, 이게 예. 뭐냐면은 이게 쓰잘데갈이 없는 데가 해군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 놓고 정비하면 되고 이러지만은 육군력은 해군이 뭐야 저기 뭐 배가 똥 싸지는 않잖아요. 예. 배가 어둡지는 않고 그러니까 수선데 이 육군력은 사실 기계화력보다 엄청난 돈이 배가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저 나토군만 대항하기에도 러시아가 뻑짝지근한데 그죠. 오, 저 카자흐스탄 따라서 몽골 따라서 한반도 쪽을 따라서 육군 무력을 배치한다고요? 아니 저래 되면 지금 한국이 지금 아파치 헬기가 36대에서 추가로 40대를 더 산다고 하는데 그 뭐 저래 되면은 뭐 한 200~300대 사가지고 저기 몽골 만주 저쪽에 깔아버리면은 야 그거 어떻게 다 막나 저거. 저건 중국도 이제 저기 막 저렇게 되게 되면 정말 중국도 아작이 나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죠? 앉아가지고 이제 손 안 대고 거푸는 거. 앉아가지고 아파치 한 200~300대 팔고 네, 그죠? F-15, F-35 뭐 한 200~300대 팔고 네. 그러면 한국군은 그거 가지고 그냥 저기서 동네 대장 하면서 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머리 아파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아까 우리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을 지켜드려야죠. 우리가 두통 없애드리게 해줄게요. 말씀만 하세요. Who is your enemy? 저 영어 할 줄 A4 안 봐도 영어 할 줄 압니다. 이러면서 Who is your enemy? 그러면 근데 정말 저렇게만 되게 되면 예. 저게 빼앗은 땅이 가장 값진 이유가요. 예. 빼앗은 땅은 공짜예요. 예. 근데 빼앗은 다음부터는 가치를 가지잖아요. 예. 저 만주 땅을 수복하게 되면은 예. 저건 수복하는 거죠. 저건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수복하게 되면은 지금은 중국 땅이라서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가면은 저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게 우리 손에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는 공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들어오게 되면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뭐 필리핀 인도가 13억, 베트남 9천, 그 필리핀 1억, 미국 3천, 3억 2천, 통일한국 1억 넘어가고 그러면은 얼추 뭐 19억, 20억의 시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한국이 저 국가들한테 파병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주가 이게 이 한국 땅이 되면은 이 미국이 엄청나게 이 득을 보는 게 지금 저 노란색 화살표가 뭐냐면은 이 중국이 미사일 쏘면은 저렇게 날아간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예. 근데 일본에 저기 보시면은 이지스 어쇼라고 저기 레이더 사거리가 한 2,500km 되고 실제 미사일 요격하는 게 한 1,200km 되는데 그 지금 일본에 저렇게 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저렇게 되면 중국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거를 일본 쪽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는다고. 근데 만주에다가 이지스 어쇼를 갖다가 깔아놓고 저기 몽골에다 깔아놓으면은 뭐 중국이 어디로든지 미사일 쏘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중국이 미사일기지가 제일 많은 데가 예. 만주하고 예. 그 대만 앞에하고 예. 인도 쪽 말고 베트남 쪽 있죠. 그쪽이 미사일기지가 제일 많대요. 예. 전략 요충지라서. 예. 그럼 만주 먹으면 쏠 데도 없을 거예요. 그 동네 미사일은 우리가 다 가지면 되고. 그래가지고 야 너희 미사일이니까 예. 너희가 가져가고 예. 베이징에다 왕창 그죠, 쏴주면 예. 되겠네. 예. 덜어주면 돌려주면 되겠네. 예. 그러면 지금 만주 몽골에 이지스 어쇼 배치되면은 결국은 저기 중국은 잠수함으로 미국을 공격해야 되는데 중국 잠수함이 수중 경운기라서 소음이 심해가지고. 그 나갈 데가 많지 않아요. 예. 다 지키고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그 인공섬 만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밖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마다 미국과 친한 친미국가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어디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누가 물어보고 이제 네. 미국에다가 얘 지금 어디 가는데? 하고 말하.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막 자기네 땅이라고 확장하고 있는 이유가. 예. 그 지금 여기 보시면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이스트 어쇼가 설치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서쪽으로 미사일 쏘면은 예. 다 걸려요. 그 중국이 그 저쪽으로 미사일 쏘면 다 걸리지. 만약에 한국이 저기다 이스트 어쇼 깔아놓으면 그죠. 일본은 저 뒤쪽이니까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만주 쪽에서 먼저 네. 몽골이나 만주에서 먼저 요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해병대나 주일 미군이 전부 다 만주로 올라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만 복속시켜도 예. 북한 땅만 수복해도 사실은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는 예.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죠. 전략적 가치는 사라지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중국의 함대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저 위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는 뭐냐면은 저기 대련에 있는 대련항에서 내려오는 함대인데 연임함. 저기 한국 해군이 저 지키고 있으면 저기 그죠. 산동만도 저기를 못 내려온다고. 어떻게 내려올 건데? 못 내려온다고. 저기는 파도도 약해가지고 한국이 그래서 일부러 그 450톤짜리 그 윤영하급이라고 그게 미사일 고속정이에요. 그죠. 밖에서 보면 어선처럼 보인다고. 근데 미사일 쏘고 톡 낀다고. 저기 폭이 저기 산동만도 끝자락은 폭이 한 300m밖에 안 돼요. 백령도까지. 아 그래요? 300km, 300km. 아, 300km니까 300km겠지. 300km. 300km니까 가가지고 뭐 파도도 없어 그냥 가서 미사일 쏘고 톡 끼면 되니까는 지금 못 내려오고 청도에서 내려오는 함대가 제주도 제주도 쪽으로 오면 한국의 제주 해군기지에 나오는 해군한테 걸리죠. 그죠. 그러면 중국 연안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이거 니은자로 꺾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태평양으로 나가려면은 저기 또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해군기지 있지 뭐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다 필리핀에다가 저 필리핀 꼭다리에다가 뭐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를 건설해 놓으면은 그러면 저기 중국은 못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핵잠수함 필요하다 해가지고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핵잠수함 뭐 도입을 추진하고 있대요 지금. 이야, 그 중국 연영함 잡으려고요? 예. 그거 지금 이야, 그러니까 일 되게 잘해. 야, 이게 멍청한 게 괜찮네요. 멍청한 것도. 아니 그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아는 게 뭔지는 알겠죠, 그래도? 뭔지는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3,000톤급 잠수함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지금 장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2대 만들었더라고. 한 대는 벌써 다음 달 초에 진수식 한대요. 아, 이번에 뭐 한다고 그만둔 거구나. 그 벌써 진짜 빨리 만들어요. 벌써 지금 한 대 벌써 나왔고 한 대 지금 또 만들고 있고 그거 좀 있으면 또 나온대.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되는 애들이잖아요. 예. 이야. 그러면 저거는 뭐 공기 불호 장치를 달아가지고 50일 동안 물 속에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거면 지금 못 나가는 거죠. 그거 지금 또 수의계약으로 저기 미국의 차세대 그 조기 저 해상 초계기를 또 6대를 직도입한대요. 빨리 도입해야 되니까. 아,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때 뭐 난리가 났던. 뭐 경쟁으로 한이 많이 했는데 경쟁 붙이고 하면은 도랄방들이 되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네요. 자식들. 야, 이게 참. 그래가지고 저걸 직도입하면은 그만큼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공중급유까지 이렇게 탑재해 버리면 장시간 채공 가능하니까 안 그래도 8시간 채공 가능한데. 헛세기 돈이 들어오는 거. 저게 들어오면은 사실은 저기 뭡니까 대련함 대련함 청도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군함들은 그 지금 그냥 균신되는 거네요. 다 걸리는 거죠. 왜냐면 대한미사일 탑재하고 있거든. 날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저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해군이 스텔스기 탑재하는 소형 항공모함 추진한대요. 네, 뭐 독도함 뭐지 마라도함 다음인가?
야. 그 저기 백령도함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그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 문재인 정권이 지우려고 하는 게 자기가 해양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그 해양법 전공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나인 그거지 해양 네,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는 저건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가 해양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업적만 놓고 보면은 해양 대통령이야 지금 업적만 놓고 보면. 아니 그런데 그 촛불 들고 날쳤던 애들은 예. 미국 놈 나가라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지금 미국제 무기를 다 저기 지금 가져다가 그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그 중국을 위해서 싸우자는 애들인데 그죠. 중국을 반대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을 봉쇄하는. 네, 봉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지? 그 제주 해군기지를 갖다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다.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구글 코리아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듣고선 뭐 짠던가 말던가요. 이게 마지막엔 뭔가 우리도 헷갈려. 아니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해주고 있다니까 왜 그래? 보수표를 빨아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데 이게 삭제하면 안 되지. 해양 대통령 된다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뭘 해야 되냐? 필리핀에다가 그 베트남하고 필리핀에다가 저렇게 해군기지, 뭐 육군기지, 해병대, 공군기지 만들어 가지고 유사시에는 절로 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딱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뭐 이쪽에 국가들은 어이구 고맙습니다. 한국 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무기 팔고 이 무기 팔면은 향후 한 40년간, 30년, 40년간 부품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냥 걔들 돈 벌어가지고 한국 부품 사야 돼. 그럼 그게 뭐 저 옛날에 뭐 마약 하는 애들이 때 되면 돈 들고 와가지고 마약 사는 거하고 때 되면 돈 들고 와가지고 한국 부품 사는 거하고 뭐 다릅니까?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도라라방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유리하죠. 속조속결로 무기 팔아 새끼잖아.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때는 뭐 그거를 뭐 수익이 하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경쟁 붙이고 뭐 언론에서 떠들어 제끼고 비리다 뭐다 막 했는데. 근데 얘들은 그냥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냥 뭐 바로 하잖아. 올라버리라고선. 야.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 말라카입에서 배가 빠져나오면 저 스리랑카 바다로 이렇게 직선으로 90도로 와가지고 저 270도로 저렇게 서쪽으로 서진해가지고 이제 저 중동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저기다 한국 해군 기지 갖다 놓고 중국 배들 급렬하고 한국 배들 보호하고 한국군 공군 뭐 육군 기지 뭐 해가지고 여차하면 중국으로 밀고 올라가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한국이 돈이 의성하냐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이 중국한테 연간 400조 정도의 뭡니까 저 무역 수지 적자를 봐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한국이 미국한테 그거 우리 달라. 우리가 저런 거 할게. 뭐 너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러고 일본 우리가 이렇게 안보방 과제 역할 해주면 일본은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군사비를 조금 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가지고 한 1,000억 불 내놓으라 해가지고 안 내놓는다 하면은 일본 물건 1,000억 달러치 빼고 우리 물건 1,000억 달러치 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억 달러치 매년 1,000억 달러치 뺏어오면은 매년 한 500조씩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500조씩 쌓인다고 돈이. 이게 만약에 저렇게 진짜 우리의 꿈대로 된다면은 일본은 사실은 알아서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저 정도 되게 되면은 일본은 사실은 일본의 경제적 가치로도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저기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그죠? 몽땅 넘어오겠죠. 그죠? 북한 지역으로. 그러면 일본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왜냐하면 한국은 한미 FTA가 맺어져 있고 한인도, 한EU 뭐 덩치 큰 국가들하고 FTA가 맺어져 있는데 반면에 일본은 뭐 콜롬비아 뭐 저쪽에 중남미 뭐 이 덩치가 작은 나라들하고 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다 공장을 지으면은 뭐 저기 뭐 전 세계 수출할 그러다 때. 메이드 인 코리아 한류 타고서 전 세계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기 중국, 일본에다가 공장을 놔두면은 이게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공장을 결국 한국으로 만주나 북한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면은 그죠. 저기는 일본은 안 그래도 고령한데 기업들도 빠져나와야 되고 뭐 이래 되면은 휴양지 만들면 되죠, 뭐 그냥. 휴양지 만들면 되는 거죠. 뭐 관광지 그냥 뭐 온천이나 뭐 온천 하나 놀러 가면 뭐 그러면 되는 그 거죠. 뭐 목욕탕 사업해야지 뭐 그런 거는 하면 되는 거지 뭐 일본은.
그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이 이 지금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방위 산업을 비리 산업이라고 이게 해가지고 죽여버릴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 키워야죠.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좀 저 11장에 보시면은 국산 방산 제품 수출 위해 해외 파병과 새마을 운동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좀 사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되면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미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모른 척 해주겠지 뭐. 그리고 한국은 핵 폭발 실험 안 해도 된대요. 예, 그죠. 그냥 그 컴퓨터 시뮬레이터 가지고 그 저기 폭파했다고 이렇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되니까는 그냥 미국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더라고요. 이미 박정희 정권 때, 예.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이제 이미 대부분 다 완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 그게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그 용상 오빠 상훈형의 박정희 프로젝트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핵무기 개발 그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때 핵무기 포기한 게 아니라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거 나오니까 지난주 방송 그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조지 프리드먼의 한국 통일은 미국이 사는 길. 이래 보니까 한국 통일이 미국이 사는 길 맞죠? 예.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고,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은 미국의 뭐 FBI나 CIA, 뭐 미국의 국무부 뭐 관료들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퍼뜨려 주시고, 지금 한국에서 댓글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 언어로 이렇게 짜집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여기저기 좀 사방에 퍼뜨려 주시고, 뭐 저기 뭐 일베에도 올리시고 뭐 오유에도 올리시고 또 뭐 어디 하여튼 온갖 사이트에다 다 올리시고 하게 저래 되면 한국은 그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일자리 나는 내가 대통령 같으면 저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1000만 개 만들어 버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머리가 꽉빠단 게 이거 중간에 끊어버릴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사실 할 말도 못했어요. 이게 중간에 끊어버릴.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는 끊어도 돼. 계속 하십시오. 중간에 끝났으니까는 끊어도 되니까는. 아무튼 조마조마해서 하긴 했는데.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 국민 여러분 지금 언론 탄압이 심각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 책을 좀 많이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 15,000원이면 커피 한 2잔 값이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 책 보시고 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군용 텐트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한국의 텐트가 세계적인 텐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복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아웃도어 상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첨단 국방 기술에 투자하면은 방위산업도 살릴 수가 있고 그죠. 국가 안보도 지키고 그리고 또 민수용 기술로 파생이 되죠. 파생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한국이 지금 60만 대군을 이끌고 있으니까는 여차하면은 만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방위 산업이 발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머리 위에다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대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와 주적이라는 북한과 거기 밑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해본 경험이 있는 일본을 넣고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방위 산업이 발전해야 적들을 치지는 않더라도 그죠. 우리 지키죠. 지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미국이 만약에 안 준다고 했을 때도 우리의 방위 산업이 살아 있으면은 우리 것 가지고 우리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미국이 이게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한국군이 못 만드는 무기는 안 주겠다, 안 팔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위 산업 열심히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기술 없으면요 미국도 동맹으로서 대우 안 해줍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때까지 세금 내 가지고 60만 명을 대군을 몇십 년 동안 키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야씨 저기 만주가 비겠네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3,500명
3,500명 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3,500명이 있으면 진짜 뭐라? 그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예. 이렇게 다른 나라의 운명을 맡긴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여차하면은 만주까지 저기 그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이 방위 산업에 대해 가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풀어야지 그 뭐 주식을 하더라도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방위 산업이 하여튼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 그 저 안에 보시면은 뭐 쭉 흘러가는 패턴을 보시면은 아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뭐 투자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 특정 기업은 그죠? 이야기는 안 여기서 했지만 한번 그건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책에도 그런 언급 없어요. 근데 앞으로 미사일 뭐 음. 저기 뭐 항공 우주 뻔하잖아요. 뭐 어떤 업체가 하는지 뻔하니까는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흘러가는 맥락을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 저 책 좀 많이 사주시고요. 02711-9642번으로 전화하시든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구글 코리아로 마지막 부분만 잘 보게 되면 예. 꼭 나쁜 거 아닙니까? 알아서. 아이고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칭찬해 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이은 그 원자력 그죠. 대통령, 예. 해양 대통령 왜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처럼 되고 싶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지우고 내가 해양 대통령 되겠다. 내가 원자력 대통령 머리가 좀 되겠다. 나빠서 그렇지. 하는 방법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 거지. 국민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년 얼마 못 갈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북한 치기 전에 정리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문재인 칭찬해 줬으니까 구글 코리아 직원분들은 그거만 보세요. 저기 그 부분만. 우리 문재인 욕한 거 아니라니까 칭찬해 줬다. 이거 쓰다듬어 줬잖아 이렇게 수리수리 마소라. 이 새끼 똑똑해. 이 새끼. 자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내일 저녁 7시에는 그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 하시고요.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맹세희의 닥치고 외신 읽기 꼭 보시고요.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뭐 있습니까? 김규나 작가의 내로남불 선전포고 이번 주 내로남불입니다. 그 드루킹 뭐 그런 것들 이야기 하시고 국정원은 뭐 4만 개 댓글 했다고 구속시켰는데 뭐 1억 개 아이고 씨 1억 개인데 구속이 안 돼요. 예. 뭐 그러고 금요일 저녁 10시에는 그 박정희 프로젝트 예, 그거 보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